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약간의 안도감이 나오는 것인가 싶은데요. 또 이에 더해서 중국의 양회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10에서 15%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또 미국의 상무부에서는요, 이르면 내일 중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또 조금 전 전해진 소식도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50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겠다는 소식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이 트럼프의 연설까지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섹터 다양하게 다뤄볼 테니까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종목 상담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 중간중간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와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5%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강한 상승입니다. 현재 수급적인 측면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도 시장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다시 상승 반전을 좀 했습니다. 이런 상승 기조가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모처럼 만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코스피 시장이 0.3%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대 상승을 하고 있죠. 뭐 지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릴 만큼은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려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환매수가 좀 중요합니다. 특히나 선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여전히 거래소 시장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 순환매로 이제 한 번씩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적으로는 이 갭이 발생돼 있던 2600대죠. 2620포인트 정도 때, 이 정도 때에는 또 한 번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를 해두고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양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쪽의 선물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미국 선물의 흐름들이 좀 괜찮으면서 시장은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괜찮다,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종목마다 이제 종목 플레이가 좀 진행이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 쪽 섹터들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테마성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겠죠. 뭐 인공지능도 한번 돌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양자 쪽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강했던 조선 쪽과 방사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종목별로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지만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추는 그런 작업에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ETF 상품을 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테마별 순환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과하게 우려하기보다는요. 평소에 사고 싶던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민되는 분들은 ETF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지 새로운 방안까지 제시를 해주신 전문가님이셨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섹터들 함께 짚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ICTK가 좀 상한가를 달리고 있어서 양자암호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중국 연구팀이 현존하는 슈퍼컴퓨터와 비교를 했을 때 또 1000조 배 더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ICTK에서도 새로운 보안 관련 기술을 또 인증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양자암호 관련해서도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좀 실질적인 기술력이나 실적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먼 미래죠. 아직까지 양자 쪽에. 중국 쪽에서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ICTK가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 이에 뭐 ALT라든가 엑스게이트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오바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양자 쪽에 있어서 좀 보게 되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 섹터들도 실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개화가 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좀 부과를 받는 거고요. 양자 쪽 같은 경우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섹터죠, 테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내일 만약에 이 ICTK가 갭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내일부터는 챙기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밀리게 된다라면 후발 종목으로 좀 따라왔던 그런 기업들이 밀릴 수가 있겠죠. 그 점을 좀 감안을 하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양자 쪽에 있어서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통신 장비 쪽 섹터로 볼 수 있는 이 솔리드 같은 경우 이런 쪽도 이 기술력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많이 올랐다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6,000원 61선 부근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61선 이 솔리드를 좀 보게 되면 61선 요 언저리대가 눌리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리드가 통신 장비 5G 쪽에도 엮여 있는 그런 상들이죠. 6G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진출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자 쪽에 대한 그런 종목군들을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실적이 나오고 있고 본업에 좀 충실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솔리드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 않으니 그 움직임을 조금 더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자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또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개발 단계인 부분도 있어서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솔리드라는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방송 이후에 셰일가스 쪽이 좀 부쩍 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굉장히 관심도 쏠리고 있고 또 트럼프 쪽에서도 수조원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 내놓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좀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탑승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LNG 쪽에 있어 속보가 좀 아마 나왔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이 뭐 수조 원대 투자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LNG 쪽에 있어서 넥스틸이라든가 휴스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포스코인터라든가 뭐 화성밸브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엮여서 갈 거다 이런 애들. 지금 따라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어제 안 사고 왜 오늘 따라 들어갈까요?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이 LNG 쪽에 있어서의 사업 참여는 아무래도 진행되지 않을까? 한국 쪽에서도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를 좀 수입을 같이 병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부상하는 그런 테마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넥스틸 같은 경우도 이미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휴스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미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세아 제강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안 올라가 있는 애들도 순환매를 노리고 봐야 되겠죠. 포스코인터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13%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가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이제 디프리 파동 한번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화성밸브라든가 GS글로벌은 제껴놓고요. 그냥 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화성밸브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제가 딱 매수 타이밍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을 좀 받을 때 보세요. 조정 받을 때. 지금 이제 시장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섹터들 쪽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적으로 나와서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은 단기적으로는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 어제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건 단기 차익 관점입니다. 절반 정도는 챙겨줘야 되겠죠. 정고점권역이니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따라 들어가는 건 늦었다. 그러니까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와 셰일가스 쪽 어제도 짚어주신 바가 있었던 섹터죠. 사실 어제 들어갔던 것이 더 좋은 타이밍일 수 있었다라고 약간의 아쉬움을 표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점은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종목별로 다른 움직임 나올 수 있고요. 조정을 받으면 다시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전문가님께 2차 전지 쪽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이 어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어제 테슬라가 중국 판매 부진 때문에 주가에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2차 전지단에 대한 매수 의견 계속 주셨었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좀 인터배터리 첨가 업체 중에서 찾아봐도 괜찮을까요? 어제 그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쪽 섹터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제법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오늘부터 인터배터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어제하고 지난주 주가의 가격 조정이 제법 많이 받았어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배터리 쪽에 있어서의 핵심 화두는 전고체하고 원통형이에요. 지금 보니까 뭐 삼성 쪽이라든가 이런 다 계속 기사화가 좀 되고 있죠. 삼성 쪽에서 최주선 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캐즘의 효과는 뭐 캐즘 현상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때부터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같은 셀 업체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군들을 압축을 해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고체 쪽에 있어서의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포스코 그룹주들이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신기술을 좀 발표를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우선 개별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전구체 쪽, 이쪽은 에코프로 머티가 되겠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고 40% 이상 아마 수익이 났을 겁니다.
또 다른 매수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이쪽에 있어서는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뭐 포스코 쪽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구체 쪽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도 있지만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코스모 계열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특정 부품을 특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2차 전지 쪽 섹터는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땐 여전히 투자가 유효한 그런 섹터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한홍화성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16%대 급등이 나왔다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들인데 요게 이제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몇 개월 동안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란 말이죠. 대량 거래 터지면서 또 상승했다가 거래량이 말라버리면서 밀려버리는 이 부분들이 두려운 거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차트를 계속 돌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농화성뿐만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격을 좁혀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아직까지 이 전고체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한 번 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하는 전략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섹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업종 대표주들, 뭐 셀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LG 엔솔보다는 삼성 SDI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근데 삼성 SDI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죠. 20만 원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리는데 저는 삼성 SDI도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해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인터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핵심 화두가 전고체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에 있다라고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인터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한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해주셨던 삼성 SDI처럼 이 전기차 배터리 비즈니스 전략을 또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기회 찾아봐도 괜찮을까요? 올라간 게 있나요? 2차 전지? 아직 그건 없죠. 주가에 반영이 됐나요? 안 된 거잖아요. 긴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투자를 해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전고체 쪽에 있어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 제일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조금 다르죠. 다른 양극재나 셀 쪽보다는 적당히 올랐어요. 전고체 다음으로 올라간 게 이쪽이었었거든요. 그럼 이쪽 섹터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쪽 섹터도 한 번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셀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LG 엔솔이었어요. 근데 차트의 모양을 좀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차트의 모양새는 낫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쪽하고도 연계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건데 LG 엔솔에 있어서는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도망갈 자리대가 아니라
매수를 해봐야 될 자리대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양극재라든가 이런 좀 양극재 쪽 같은 게 에코프로 계열 쪽하고 포스코 계열 쪽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밀렸죠. 이쪽 같은 경우도 저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포스코 계열들이 조금 더 괜찮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LNG 쪽하고도 좀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포스코인터 급등 나오다 보니 포스코 홀딩스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포스코 쪽이 움직이게 되면 에코 계열들도 같이 따라갈 거예요. 결론은 양극재 쪽이나 이런 쪽은 에코가 됐든 포스코 계열이 됐든 거래 한번 터지면, 대량 거래가 한번 터져주게 된다라면 다 같이 따라 움직일 겁니다. 그 점을 좀 이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달 안에는 공매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2차 전지 쪽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매도할 그럴 구간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세적인 상승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전고체 쪽을 필두로 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아직 많이 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을 기회 삼는 부분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를 해도 괜찮을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와 함께 자세한 분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어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남아있는 만큼 조금 힘드시더라도 차분히 기다려보시는 전략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YC에 대한 종목 상담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12,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의 공략주이기도 했던 이 YC가 실적도 괜찮게 발표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익권이 아니라서 종목 상담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물론 반도체 쪽에 대한 순환매 기다려볼 만한 것 같은데 여기서 AS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2차 전지 하다가 뜬금없이 반도체로 넘어왔네요. 2차 전지랑 반도체 쪽 항상 엮어서 같이 자, 좋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일단 대장이에요. 근데 삼성하고 SK 계열하고 좀 다르죠.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HBM 쪽에 있어서 치고 나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후발 종목군들도 같이 시세의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삼성 쪽이 레거시 쪽 부품이죠. 그 레거시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게 강하게 막 치고 가서 급등주 마냥 65,000원 가고 70,000원 가고 이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솔직히. 그래서 대안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삼성 쪽의 계열, 이쪽에 투자하고 있는 공급사라든가 부품사, 장비사 이런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저의 생각이에요. 자, YC가 12,4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뭐 얼마나 빠졌다고 이거를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점 매수 노려봐야 될 구간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로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을 겁니다. 남을 거기 때문에 보유해 보셔도 괜찮고요. YC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과거의 실적이 21년도에 500억대 냈다가 역성장을 기록했고 23년을 시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11%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디램 쪽이나 낸드 쪽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교체 수요,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에 있어서 교체 주기가 계속 도래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중국 쪽에 지금 오늘부터 3중전에 시작을 했죠. 양해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경기 부양 쪽에 있어서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쪽이 반도체 쪽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 쪽에 있어서의 기술이 치고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경계 또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보다도 성장을 해 나갈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뭐 IC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유를 해볼 만하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움직일 거예요.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C 매수가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보유 전략을 유지하셔도 괜찮겠고요.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인 만큼 전반적인 추세 전환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시면서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석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항상 앞으로 봐야 할 종목도 섹터에 대해서 원전 쪽을 짚어주고 계신데요. 오늘 원전 관련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좀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은 모습인데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SMR에 대한 착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님, SMR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제 현실화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왔나 싶은데 이런 기업을 찾는 쪽으로 투자 관점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봐야죠. 원자력. 원자력 쪽 섹터는 종목 하나는 들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자력은 무조건 한 종목 들고 계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또 지금이라도 막 이러면서 또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오늘 강조를 했던 게 아니죠. 원자력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자력 없다.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은 골라서 들어가세요.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조선, 방산, 미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포스코 인터를 포함해서 LNG 관련 종목군들도 미국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뉴스 플레이까지 같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뭐 막 얘기가 나오다가 쏙 들어갔습니다. 체코 원전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SMR 이쪽에 있어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쪽에 있어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가가 밀리고 있어요.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당연히 사야 되겠죠. 저기 물려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하셔야죠. 원자력 쪽은 나중에 조선 쪽이나 아니면 방산만큼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네요. 방산만큼은 어찌됐든 그런 시세가 날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투자하세요.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투자하실 분들은 원자력 섹터 강추드립니다. 원자력 관련 종목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은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원자력을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좀 늦지 않으니 계속해서 살펴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는 조선이나 방산 쪽처럼 또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방산과 재건 관련 이슈도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길 희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미국 역시도 여전히 광물 협정을 맺을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 협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방산 쪽이 굉장히 큰 기대감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과 재건이 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문가님, 저는 사실 엇갈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같이 가는 모습이에요. 시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방산하고 재건하고 같이 가진 않죠. 하나요루가 대장이 밀리고 있죠.
하나 시스템도 밀리고 있고요. 어떻게 이게 방산하고 같이 갑니까? 재건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자,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식상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휴전은 하겠죠. 종전도 하겠죠.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재건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 종목군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따라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도 어제 아래꼬리 좀 달아주면서 반등이 나왔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강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시장은 신선한 걸 원합니다. 신선한 걸 원해요. 지금 저기 밖에서는 전진건설 로봇이 있네 뭐하네 막 그런 얘기들 하는데, 우선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6개월 차 이 보유해수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게 물량이 나왔는지 그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체크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는 일정한 부분들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신선한 걸 원해요. 그죠? 그러면 시장이 신선한 거를 하게 된다라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저쪽이잖아요. LNG 쪽. 그죠? 그러면서 오늘 급등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왕고래 쪽하고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화성밸브 얘기하자마자 18% 가까이 상승하고 있죠. 이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 이 급등주 방송 막 이런 거 할까? 근데 어찌됐든 이런 쪽의 흐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선한 거, 새로운 거, 시장은 이런 것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따라 들어간단 말이죠. 꼭 따라 들어가면 물려요. 물립니다.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윗꼬리 쫙 달고 또 빠지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샷 원킬로 한단 말이죠. 한 방에 그냥 찍어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식상해요. 신선한 거를 원해요. 그럼 신선한 것도 뭐가 있을까요? 원자력. 원자력 신선하잖아요. 원자력 쪽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 여전히 뭐 제약바이오 쪽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큰 시세는요, 새로운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블 수익, 그리고 이상의 수익은 새로운 것에 나와요. 새로운 것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된다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이라든가 이벤트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섹터들도 나쁜 부분들은 아니겠죠. 원자력 이슈 이벤트 있죠. 우주항공 쪽도 이슈 이벤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좀 재건 쪽 얘기하다가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건 쪽은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는 것보단 밀려 내려올 때 매수라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나는 이걸 투자 관점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현대 계열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현대 쪽이 제일 투자하기엔 적합한 그런 섹터, 업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들어갈 부분은 아닌 만큼 새로운 섹터를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신선한 재료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재건은 밀려 내려올 때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혹시 종목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현대 쪽의 종목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제약바이오 쪽이 새로운 관심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비보존 제약 쪽이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잠시 보겠습니다. 비보존
비보존제약은 좀 개별 움직임이 큰 섹터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펜타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 비마약성 진통제 기술을 가진 제약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보존제약 국내에서 좋은 제품이라는 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이에 더해 중국에서 특허 물질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비보존제약 쪽으로 제약바이오단에서 좀 관심 받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23년부터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좀 됐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인데 주가는 좀 이미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나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굵직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를 봐도 되고. 근데 징그럽게 무겁죠?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보일 자리 때까지는 왔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나빠 보이진 않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렉나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삼천당제약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근데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숫자가 나오는 애들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꿈을 먹고 테마성의 흐름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술 수출 빡 이 얘기 나오면 이제 조 단위로 체결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섹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숫자가 나오는 섹터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차트를 좀 보시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 보세요. 코로나 때 이거 얘기 나오면서 다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 다 지금 골로 가고 있어요. 8,000원대입니다. 이 20만 원이 넘어갔던 주가가 8,000원대예요.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제약주들 지금 보게 되면 뭐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숫자가 찍힙니다. 숫자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월봉 차트를 봐도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죠. SK바이오팜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섹터예요. 한미약품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조금 괜찮은 셀트리온도 이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쪽이 좀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좀 사고 싶다 라고 하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바이넥스 뭐 이런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이라면 뭐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섹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보존제약에 대해서는 실적 턴어라운드 됐고 또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약간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왕이면 굵직한 종목을 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 투자할 만한 섹터이니만큼 전문가님이 주신 종목들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 이슈들도 좀 있습니다. 클로봇이 현대자동차에 이어서 삼성그룹과도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클로봇의 급 부상도 좀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원익홀딩스는 메타와 손을 잡고 이 로봇손을 제작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로봇주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로봇 쪽 괜찮고 감속기도 함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의 흐름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그 로봇 쪽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여전히 윗단에 있는 거, 레인보우라든가 뭐 유일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쪽은 너무 윗단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주식이 주가가. 그래서 저는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뭐 엔젤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뭐 SBP테크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갔다 조정을 좀 받았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섹터 종목이잖아요. 섹터라기보다는 로봇 섹터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대기업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향후에 대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휴머로이드 로봇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점. 그러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 있어서 하나를 좀 더 보게 된다면 오히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외의 종목군들은 뭐 크게 보는 것보다는 순환매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좀 이제 반등? 뭐 그냥 반등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냥 제가 봤을 땐 두산 로보틱스나 엔젤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 RS 오토메이션 뭐 이런 종목군들 다 순환매가 한 번씩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랫단에 있는 것들 종목군들 위주로 보자. 그게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종목 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쪽에 대한 순환매 짚어주셨습니다. 이미 주가 레벨이 너무 높은 쪽은 잠시 내려두고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쪽으로 시선을 둬야 한다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대기업과 손을 잡은 로봇 쪽 계속 봐야 한다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이렇게 대기업과 손을 잡았는지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공간까지 참고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렌텍 관련 종목 상담도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고 싶습니다. 5,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가지고 계십니다. 로봇 관련 종목인데 바닥을 좀 오래 다진 모습이었습니다. 추세를 이제 좀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 것인가 궁금하기도 한 시점입니다. 좀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심리가 들어온 걸까요? 그럼 이제 진짜 추세 전환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우선 이렌텍 같은 경우도 배터리 쪽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자담배 쪽 사업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아요. 지금. 가격 조정은 무지막지하게 받았어요. 사실 이 기업도 24,000원대 있던 주가가 5,000원대까지 빠진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241선을 항상 저항으로 부딪혔어요. 그 밀리더라도 반등은 나오고 밀리더라도 반등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5,300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모르겠네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샀다라면 기가 막히게 꼭지에 사셨네요. 5,300원. 와, 대박. 자, 5%예요. 저는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비중 좀 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5,000원 이하로 만약에 밀리게 되면 한 4,900원? 잠깐요. 저점 자리대가 4,910원이에요. 그러니까 4,910원이니까 4,900원 요 이하로 밀리면 이런 거 좀 더 사세요. 5% 비중이니까 한 5% 정도 더 사셔가지고 단가 좀 더 낮추시고 비중 좀 확대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241선 이 자리대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 자리대에서 그냥 추가 매수한 거는 팔고 나머지만 저 끌고 간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이 작년도에 좀 제법 터졌는데
요거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6,000원대 위로는 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추매 좀 하셔가지고 단가 좀 낮추고 비중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렌텔 가격 전망에 대한 분석을 주셨습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괜찮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보브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종목 상담 부탁드릴게요. 13,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반도체 쪽에서도 움직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 상황인데 어보브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13,200원에 매수가 되어 있어요. 20%. 글쎄요.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수를 하신 이 지금 종목을 물어보시는 분은 단기로 봤는지 아니면 길게 봤는지 요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이쪽하고 연계가 좀 되어 있죠. MCU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이재용 회장과 손정희 회장과 다 미팅을 했다고 했죠. 삼성이 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보브 반도체가 될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이제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냉정한 게 10,000원 정도 때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추가 매수할 수가 있나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추가 매수하기엔 조금 비중이 과하지 않을까요? 그걸 좀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더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투자로 봤다라면 괜찮다. 다만 지금 13,200원에 매수를 딱 하셨다라면 분할로 좀 접근을 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원샷 원킬을 했다가 이거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 방에 사지 마세요. 나눠서 사세요, 나눠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게 주식이 욕심 부리면 꼭 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13,000원에 매수를 했다라면 11,000원에 또 추매 생각하고 11,000원이면 좀 오바다. 12,000원에 좀 추매 생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11,000원 요 부근대에서 추가 매수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어디서 매수를 했는지는 몰라도 13,200원이면 요 자리대예요. 요 언저리대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단기적으로 봤다면 팔고 나왔어야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21선 꺾이는데 팔고 나왔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 했어요.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저는 괜찮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서 저점이 12,000원 요 언저리대가 저점이잖아요. 요거 깨지면 좀 더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와도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비중이 부담스럽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신다면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분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